교육사업팀 이선민,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데이터 라벨러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라벨러 교육 문의가 많아진 걸 보니 확실히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재택 가능한 업무, 직장인 부업 등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데이터 라벨러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데이터 라벨러 관련된 Q&A를 진행해 볼까요? 네, 먼저 데이터 라벨러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데이터 라벨러는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학습 데이터를 가공하는 업무를 뜻합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정보를 배워서 작동하기 위해선 자료, 곧 데이터가 필요한데요. 컴퓨터 혼자서 이 자료를 모으고 입력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자료를 모아주고 또 컴퓨터가 이해하기 쉽도록 입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달린 상표나 이름을 라벨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에 이름을 달아주는 걸 라벨링이라고 하고 이름 달아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공하는 사람들을 데이터 라벨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신 분은 인공지능 따라잡기 편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라벨러가 요즘과 같이 관심을 받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데이터 라벨러를 직접 교육하시는 입장에서 특장점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장점으로 꼽자면 크게 세 가지를 이유로 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택근무, 앉아서 돈 버는 직업, 마지막으로는 내가 한 만큼 가져가는 수익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간단한 교육 후에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작업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육아로 출근이 어려운 여성분들, 출퇴근이 어려운 어르신들, 또 몸이 불편한 장애인분들도 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특히 프리랜서로 활동하기 때문에 최근 직장인들의 투잡 업무로도 인기가 많다고 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실 만하네요. 그렇다면 데이터 라벨러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특별히 갖추어야 할 역량은 없지만 아무래도 컴퓨터,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작업이다 보니 기본적인 한글이나 엑셀, 이메일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갖추신 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라벨링 업무가 영어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영어 단어, hands, car, face, person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히 업무를 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자격증이나 전공 또는 학력 수준에 대한 기준은 없을까요? 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물론 컴퓨터와 관련된 경험과 경력을 갖추신 분이면 좋겠지만 지금 막 데이터 라벨러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 라벨러가 되기 위해서는 간단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고 또 어떻게 교육을 신청하면 될까요? 테스트웍스에서는 예비 데이터 라벨러부터 전문가까지 참여할 수 있는 초급, 중급, 고급 등의 다양한 교육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품질 검수를 진행하는 검수자 교육과 품질 관리 교육도 실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저희 AI웍스 사이트 또는 AI웍스 아카데미 사이트에 상시로 공지 중이니 확인 후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육까지 받고 데이터 라벨러로 시작하게 되면 모두 일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일하게 되고 또 수익은 얼마나 될까요? 아쉽지만 모든 분들이 바로 데이터 라벨러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 수집량에 따라 가공량도 결정되기 때문에 작업량에 따라서 필요한 데이터 라벨러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또한 고객사의 일정에 따라 완성도 높은 가공품을 제공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경험이 많거나 교육을 우수하게 수료하신 분들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익 또한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작업만 완성하신 분들은 가져가시는 수익이 적겠죠? 반대로 많은 양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실제 제 월급보다도 훨씬 많이 가져간다고 합니다. 와, 우리 같은 월급쟁이보다 낫겠는데요. 혹시 데이터 라벨러 직무의 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가장 큰 단점은 비정기적인 프로젝트 참여 일정인 것 같습니다.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엔 안정적인 고용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는 크라우드 소싱 방식, 단기로 진행이 되다 보니 작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소득 편차가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의 데이터 라벨러 분들은 수익이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앞으로 많은 작업을 경험하시고 숙련되신다면 아마 몸과 시간이 자유로운 매력적인 직업이 될 수 있겠죠. 참,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업무에서 반려라는 것이 있던데 반려는 무엇이고 방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 가공 업무에서 반려라는 것은 가공 업무를 이미 완료해서 제출한 데이터를 다시 작업해야 되는 경우를 뜻하는데요. 검수 완료되지 못하고 작업이 반려되는 경우에는 보통 해당 프로젝트의 가이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이드라인을 꼭 반드시 숙지한 후 작업을 시작하고 검수자와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게 되면 혹시 데이터 라벨링이 필요 없게 되지 않을까요? 미래 전망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실제로 지금도 일부 1차 가공은 인공지능이 자동적으로 가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결과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사람이 최종적으로 검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아마 앞으로 데이터 가공보다는 데이터 검수 인력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데이터 라벨러라는 새로운 직무가 생겼듯이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직무가 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데이터 라벨러 관련된 Q&A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어떻게 좀 궁금하신 점들이 풀리셨나요? 네, 오늘 이 Q&A 시간을 통해서 궁금한 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